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FTX 비트코인 창시자 샘 뱅크만 프리드의 지문을 영한 방향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AI 그 번역이 나오면서 그 모든 전문직들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기계예요. 음, 오감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육감도 가지고 있죠.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AI가 의 번역 특징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지문을 통해서 AI의 번역 특징을 소개해 드릴 거고, 그러면 AI를 능가하려면 이제 사람다운 번역을 해야겠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간접적으로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지문 공유하겠습니다. 네, AI 번역의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맨 처음에 보시면은 정말 AI는 글자 수대로 번역해요. 글자가 5개면 5개의 단어가 나오고 6개면 6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 틀린 건 아니지, 물론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읽다 보면 정말 정리가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여기는 AI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은 휴먼즈는 어떻게 하나요? 휴먼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서 번역해야겠죠. 그게 이제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창의적인 번역만이 살아남습니다. 통번역만이. 생각해서 의미를 번역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한국어는 한국어다운 표현력, 영어는 영어다운 표현력이 겸비가 되면 좀 더, 어, 그, 자기 위상이 커지겠죠? 정말 중요하죠. 내 타의를 키운다는 거, 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거, 정말 가슴 설레지 않나요?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렇지.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못해서 그렇지. 두 번째는 틀리는 거예요. 여러 개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고 또는 합성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미가 있는 단어는 문맥에 맞춰서 리콜도 뭐 그 물건을 회수하는 것도 있고 회상하는 것도 있죠. 그럼 문맥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또는 이제 두 단어나 세 단어가 합성어가 되는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the about face가 있잖아요. 여기 180도인데 제가 AI 번역을 시켜봤는데 이번 얼굴 공개가 나왔어요. 그거 잘 못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문맥에 맞는 번역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양 언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영어는 똑같은 표현을 쓰지 않죠. 여기도 보시면 샘 뱅크만 프리드, the FTX founder, the 30-year-old cryptocurrency mogul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처럼 30세의 암호화폐 거물 그러면 갑자기 딴 사람처럼 돼 있죠. 이런 거를 반영해서 그냥 뱅크만 프리드라고 계속 번역하는 거야. 뱅크만 프리드, 뱅크만 프리드, 뱅크만 프리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가 또 한 가지는 밑을 보시면은 여기가 그 샤카 셔빌이라는 판사가 있는데 밑에 그 셔빌에게 말했다. 영어는 타이틀을 안 붙이죠. 그러면 셔빌에게 말했다 이상하죠. 우리말은 붙이죠. 그런 것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부분이 가장 많아요. 그 번역을 AI 시켜보면 어색한 부분이 이런 부분도 많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제목에 투부정사를 붙이면 will 대신이에요. 동의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라쏘는 지금 그 뱅크만의 그 회사가 있는 곳이 바하마거든요. 거기 있는 수도가 나쏘고 뉴욕에서 이제 동시적으로 기사를 기사가 나온 거죠. 맨 처음엔 샘 뱅크만 프리드가 송환 대기로 결정을 한 거죠. 미국에. 그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은 그 사기 혐의를 직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의미를 살려서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죠. 그다음에 person이나 source, familiar with 또는 close to the matter라면 그 문제에 친숙한 사람이 말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측근이라고 얘기해요. 측근. 그다음에 몇 시간 후냐면 the FTX founders를
그 FTX의 뭐 설립자가 아니라 뱅크만 프리드 이렇게 씁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뱅크만 프리드가 아직 동의할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하겠죠. 의미는 뭐예요? 우리말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여기를 제가 한 문단을 번역을 해봤는데 AI 번역으로 이번 얼굴 공개로 30세 암호화폐 거물이 11월에 거래소가 갑자기 붕괴하기 전에 헤지펀드인 알라베다리스의 손실을 메우기에 수십억 달러를 훔쳤다는 혐의로 뉴욕에서 기소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어, 이해 안 가죠? 틀렸어요, 이거부터.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번 얼굴 공개가 아니라 이거는 180도로 결정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결정이 번복된 것은 이거예요. 결정이 바뀐 것에 대한 조금 어려운 한자죠. 그것은 그다음에 30대 암호화폐 거물이 아니고 뱅크만 프리드라고 하는 거예요. 뱅크만 프리드가 그다음에 갑자기 붕괴도 맞지만 파산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어, 수십억 달러를 훔쳤다고는 안 해요. 요거가 훔쳤는데 이게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음, 빼돌렸다는 말을 많이 쓰죠. 빼돌렸다거나 또는 유용했다는 말을 많이 써요.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말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가 내 지갑에 손을 댔다. 누가라고 하죠? 누군가가 그죠? 그가 잘 모를 때. 그럼 이 손을 댄 거가 뭐냐면 정말 터치가 아니죠. 터치한 건 애매해요. 뭘 터치한 건지. 이게 스토리죠. 의미가 그죠? 음, 많이 많이 많으시죠. 여기도 생각나는 게 그 원금을 까먹진 않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해보면 forget을 써요. 까먹는다를. 그게 아니죠. 내 영어는 lose를 씁니다. 이런 표현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가 적자를 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휘책에서 적자란 단어를 데퍼시트를 외웠기 때문에 바로 데퍼시트가 막 나옵니다. 근데 영문을 관찰해 보면 로스 있으라 로스트 머니 이런 걸 더 많이 써요. 음.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훔친 게 아니라 빼돌렸다, 유용했다 이런 거 길을 열은 게 아니라 이번 결정이 번복으로 이런 게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pave the way for이 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다음에 it was not immediately clear. 뱅크만 프리드가 바하마를 떠날지는 언제 떠날지는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아직 알려진 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쓰실 수 있어야 돼요. immediately clear, not immediately clear. 아직 알려진 바 또는 밝혀진 게 없다 이거죠. 떠날지. 근데 이제 바하마에서 체포가 됐죠. 요청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마크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베이스트란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미국에 있는 이제 뭐 뱅크만 프리드는 디펜스니까 그냥 이거 하지 말고 안 해도 되죠. 체포된 사람이 디펜스니까요. 그 변호사인 미국 거주에도 있고 또는 우리가 어디 연고지를 뒀다고 할 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대구 베이스트 베스풀팀 하면은 대구 연고지를 둔 농구팀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본사를 뒀다고 하면 여기 뉴욕도 되지만 아까 그 이 어, FT 그 회사가요. 아까 바하마의 그 연고지를 둔 회사거든요. 그러면은 어, 어, 바하마스 베이스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는 뭐 뉴욕에 본사가 있다면 뉴욕 베이스트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헤드쿼터드란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본사죠.
그다음에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 구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결정이 어, 나왔다, 뭐 후에 이거죠. 나왔다, 내려졌다. 이런 돈을 메이드를 안 쓰고 게임을 씁니다. 결정이 내려졌다. 그다음에 소란이 있었던 법정이니까 출두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샤카셜비 판사 앞에서 이 아까 수도죠. 버하마 수도에서 뭐 후에 이런 일이 있었냐면 로이터와 다른 매겨 통신들이 주말 동안에 그 뱅크만 프리드가 어, 그의 소환을 반대하는 결정을 반복할 것이라고 결정해서 복잡하죠. 이걸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장을 바꿨다 이거죠. 바꿨다고 입장을 바꾸고 보도를 한 후에 내려진 일이죠. 그다음에 청문회에서는 국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법원이니까 법정 심리라고 해요. 이게 이제 히어링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문맥에 맞는 걸 찾는 거고 그의 로컬 크리미널 디펜스 어터니까 버하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지역이라고 안 하고 이거는 현지라고 하죠. 현지에 있는 지금 바하마에 있으니까요. 그 형법 판사인 이 제론 로버츠라는 변호사가 셔빌에게 아니라 셔빌 판사에게 그러겠죠. 이렇게 말을 했죠.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왜 그러니까 변호사인데도 자기 의뢰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샘 뱅크만 프리드가 60 미니츠 CBS의 60 미니츠도 이제 전격적으로 그 분석이 됐는데 좀 즉흥적이고 그다음에 하자는 대로 다 변호사랑 의뢰인이랑 처음에 입을 맞춰 들어갔는데도 그대로 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돌발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몰랐다는 건 뱅크만이 월요일 날 아침에 법정에 나온다는 거는 자기 생각에는 뭐 돌발 행동이었다 이 말이겠죠. 이 드드나 노고도 어떨 때는 그런 말 쓸 수 있겠네요. 돌발 행동. 예측하지 못했던 행동이니까. 재밌죠.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해놨는데 어필이라는 거 이럴 때는 1심에서 이제 재판이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번복할 때는 항소심으로 가죠. 그래서 어필 히어링은 항소심이고 퍼블릭 히어링은 공청회라고 하고 관사가 있는 걸 보면 가산명사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공청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휴정 후에 이제 그 변호사가 그 이전에 헤드슨이니까 과거 완료니까 그 의뢰인이 어, 진술서예요. 외우면 되죠. 이렇게 혐의에 관한 진술서도 읽어봤고 또 뭐를 보기를 원했냐면 음, 그 이런 이렇게 여기에 있는 자기에 대한 어, 이런 기각된 기소문을 읽어보고 싶기를 원하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고 이 뒤에는 또 많은 기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줄인 거죠. 네, 좀 정리하겠습니다. AI 번역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학습 방향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글자대로 번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문맥에 맞고 언어 차이 반영하고 이거죠. 그다음에 여기 아까 나왔고 재판받는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거죠. 이런 문맥에서. 그다음에 여기도 그냥 어, 뱅크만 프리드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 여기 써놨네요. 그다음에 유용했다, 빼돌렸다 이런 얘기 훔쳤다가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글자가 아니라 의미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적자라는 건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이거죠. 적자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어는 한국어에 제대로 된 옷을 입혀야 되고 영어는 영어로 제대로 옷을 입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 하고는 또 좀 별개예요. 다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영문에 가깝게 쓰는 것들을 제가 안내해주고 싶은 거고
또 영한이면 또 한글에 좀 더 가깝게 쓰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방금방 이해가 가시죠. 영한 방향은 한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네, 여기는 공부하시면 되고요. 연고지 분사. 이 구조는 정말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네, 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이 단어 모르시면은 진술서, 그다음에 기소문 이런 거 배우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샘 뱅크만 프리드의 지문을 영한 방향으로 관찰하면서 AI 번역의 특징을 알려드렸어요. 꼭 명심하셔서 뭐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거슬릴 수 없습니다. 3차 혁명 시대에 재봉틀이 나와가지고 바느질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는 재봉틀을 부수고 한 부류는 기술을 익혔어요. 재봉틀을 이용하는 기술을. 부수면은 또 만들면 되죠. 제품들은. 빨리 익히는 방법만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게, 유용하게 그 상황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기라는 것은 회피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위기를 넘어서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편하죠. AI가 다 제 심부름을 하잖아요. AI가 못하는 걸 주인은 해야죠. 네, 그런 공부 계속 어, 하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